안녕하세요. 2018-1268 임나경입니다. 오늘은 총이치의 전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총이치란 치과 보철 과목 중 한 분야로서 모두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대체하는 가철성 보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총이치는 제작 혹은 심미 및 발음 기능을 회복시켜주거나 개선시켜주는 의치를 말합니다. 먼저 총의치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총의치는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걸칠까요? 왜냐하면 지대치가 없기 때문에 총의치는 무치약을 대체하는 보철물인데 최대한 정밀하고 정확하게 총의치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거롭더라도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구강내를 정확히 알고 제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총이치는 처음에 나비치 제작과 수지의치 제작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비 모형을 제작하고 개인 트레이, 작업 모형 제작, 기초상, 그리고 교합제 제작, 교합기 장착. 이를 장착한 후에 인공치를 전체부터 배열을 해줍니다. 그리고 치은을 형성해주고 자연 형태의 특성을 묘사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끝나면 수지의치를 만들어주는데요. 첫 번째로 매몰, 그 다음에 몰드 형성법, 레진 전입, 함 분리, 교합기 재부착, 선택 삭제, 그 후에 의치에서 모형을 제거하고 의치의 다듬질과 연마를 끝내면 총이치가 완성이 됩니다. 자세한 과정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첫 번째로 프라이머리 파트, 납의치 제작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병원을 내원한 환자들이 총의치가 필요하다고 싶으면 치과 의사는 구강 내의 검사를 해줍니다. 이 과정에서 구강 내의 악골의 진찰 및 진단을 하는데 진찰과 진단의 결과로부터 뛰어난 예우를 얻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치 제작 전에 총의치 전 제작 과정과 장착 후 환자에게 관리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기성 트레이를 이용해서 무치약 인상을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연구 모형을 이용해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데 예비 인상체에 치과용 석고나 경석고 등의 모형제를 주입하여 예비 모형을 제작한 다음에 그 환자에게 맞는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모델링 컴파운드를 이용하여 구강 내에서 변연을 형성해 줍니다. 이 과정은 의치 주위의 점막 움직임과 조화된 의치상 변연부의 형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과정입니다. 개인 트레이를 구강 내에서 시험 적합하여 잘 맞는지 점검을 해줍니다. 그 후 모델링 컴파운드를 알코올 터치 불꽃으로 연화하며 트레이 변연 부위에 부분적으로 첨가하면서 구강 내에 위치시키고 근육의 기능 운동을 하면서 변연 형성을 해줍니다. 이제 다음 과정으로는 정밀 인상제를 이용한 구강 내 기능 인상, 상하 무치약 기능 인상체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이 특히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총이치를 제작하기 위한 작업 모형을 얻을 목적으로 체득하는 인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강 내의 점막의 형태를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인상 정밀도가 우수하고 흐름성이 좋은 인상제를 이용하여
최종 인상을 체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박싱 메소드에 의해 얻어진 상하 주모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박싱 메소드를 이용해서 작업 모형을 제작해 주는데요. 박싱 메소드는 인상체 외면의 인상 변형보다 약 3-4mm 낮은 위치에 유틸리티 왁스를 둘러줍니다. 그리고 유틸리티 왁스와 인상체 사이에 떨어진 공간을 왁스를 연화시켜서 공간을 채워줍니다. 그 후에 박싱 왁스로 둘러싸서 이것을 수직으로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유틸리티 왁스와 박싱 왁스 사이에도 공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도 왁스를 연화시켜서 공간을 빈틈이 없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박싱 메소드는 유틸리티 왁스와 박싱 왁스를 이용해서 최소한의 재료로 모형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첫 번째 장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은엽미행부, 즉 보더의 가장자리 부분을 형성해 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틸리티 왁스로 인상체를 둘러주는데, 이 과정에서 유틸리티 왁스가 모형의 공간을 형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왁스를 인상 변형보다 낮은 위치에 둘러주기 때문에 가장 깊은 곳인 은엽 이행부를 형성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으로는 박싱 왁스를 이용해서 모형의 두께를 형성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왁스로 주 모형의 넓이를 얻어주고 그 다음에 박싱 왁스로 모형의 두께를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왁스로만을 이용해서 주 모형을 제작하기 때문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왁스를 두르고 박싱 왁스로 세운 다음에 초경 석고를 넣어줄 때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브레이터를 이용해 주는데요. 그런데 바이브레이터의 진동을 너무 세게 해주면 인상체와 왁스가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기포는 빼주면서 최대한 약하게 바이브레이터의 진동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다음 과정으로는 후연폐쇄 형성과 인덱스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왜 형성을 해주어야 하는 거냐면 나중에 열 중합 레진을 완성할 때 내치상 레진이 부피 변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인공치아의 위치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데 또 이로 인해서 교합의 부조화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되는 교합의 차를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교합기에 다시 재부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합기에 재부착을 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으로 가면 주 모형상의 후연폐쇄를 형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연폐쇄를 형성하는 과정은 외부 기체의 침입을 방지해서 H의 유지력을 높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외치상 후연과 전방면을
상면에 오게 해서 혀의 감각을 좋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발음 장애를 줄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수지 중압 수축이나 변형을 보상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과정으로는 기초상 제작이 있습니다. 이제 완성된 작업 모형에서 기초상을 제작을 해줍니다. 기초상 위에 올려주는 교합제와 기초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기초상은 레진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때 기초상을 왜 레진으로 사용을 할까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베치를 만들고 인공치를 배열한 다음에 환자가 치과에서 교합이 맞고 불편한 점은 없는지 시적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환자가 뺐다 꼈다 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나베치의 변형이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초상은 레진으로 제작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합제 제작이 있습니다. 교합제는 주로 파라핀 왁스로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초상에다가 교합제를 올려서 환자 구강 내에 시적을 해서 교합 체득을 얻기 위해서 제작하는 임시 형태의 의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악관 관계 기록 그리고 교합 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상악관 관계를 생체에서 기록하는 이를 악관 관계 기록 또는 교합 체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합상을 이용해서 교합을 체득할 때 이때 전치부의 인공치 선택, 배열 시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정중선, 상순선, 하순선 등을 꼭 표시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정중선은 앞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가상선으로 상하악의 중절치의 근심면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합기의 주 모형을 부착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상하 악골 관계 기록 그리고 안군 기록을 이용해서 교합 체득된 작업 모형을 교합기에 부착을 하는 과정인데요. 이때 상하 교합면 순축면의 정중선과 상하 순선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면 인공치 배열을 준비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총이치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공치를 어떻게 배열을 하냐에 따라서 심미와 발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총이치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열을 준비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상악 중절치를 먼저 배열을 해줍니다. 상악 전치부는 심미성을 요하는 상악 중절치가 딱 바로 앞에 보이기 때문에 이제 먼저 심미성을 요하는
부분이고, 먼저 상악 중절지 배열 후에 상악 좌우 사전치를 배열해 줍니다. 그리고 하악 전치부, 구치부 배열을 완료해 줍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치은 형성 파트입니다. 이제 인공치를 배열을 마무리해 준 후에 치은을 형성해 주는데, 이때 사람의 치은과 비슷하게 형성을 해줍니다. 그런데 100% 치은을 형성해 주는 것이 아니라 60% 정도 덜 마무리를 해준 상태로 환자에게 가게 됩니다. 그런데 치은의 형성을 덜 해주는 이유가 환자가 나비치를 시적을 할 때 잘 맞으면 좋겠지만 잘 맞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하는 과정에서 나비치가 변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나비치를 구강 내에서 시적한 후에 치은의 형태, 발음과 같은 기능적인 면을 점검하고 그 후에 최종적으로 100% 치은을 형성해 줍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의지상 조각 및 치은 형성을 이렇게 완료해 준 다음에 나비치를 시적,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나비치를 최종적으로 시적한 후에 이제 나비치를 수정 후 교합기에서 분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리마운팅 플레이트에서 주 모형을 분리를 해주는데요. 메모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드린 곳까지가 나비치의 완성이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 파트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의치상인 왁스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레진을 전입해주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레진 덴처, 다음으로 넘어가면 레진 덴처입니다. 메모를 해야 하는데 먼저 메모를 할 때 이용되는 상암, 하암 이렇게 플라스크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플라스크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상암과 하암 점검을 하고 이제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면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줍니다. 이제 매몰 전 나비치를 물에 침수시켜 주는데요. 이 과정을 하는 이유가 모형이 건조된 상태에서 매몰제와 만나면 분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형을 먼저 5분 정도 물에 침수시켜 줍니다. 그래서 물을 충분히 흡수하게 해주고 그 후에 나비치를 물에 침수시키는 동안 매몰제 분리 용의를 위한 플라스크 내부에 바셀린을 도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1차 메몰에 들어갈 건데요. 이제 먼저 설명하기에 앞서서 오늘 설명해 드릴 내용에서
1차 매몰과 2차 매몰은 석고를 사용하고 3차 매몰은 경석고를 사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석고를 믹싱한 후에 바셀린을 바른 플라스크 하암에 석고를 반쯤 채워줍니다. 그래서 채워진 플라스크에 나비치 모형을 위치시키는데요. 중앙에 위치시키고 가볍게 눌러서 하암의 테두리와 모형의 엣지가 같은 높이가 되도록 1차 매몰을 진행해 줍니다. 이 과정에서 언더컷이 생긴다면 나중에 분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스파츌러로 바깥쪽을 향해서 석고를 긁어내주며 언더컷을 없애줍니다. 그 다음에 이 단계에서 이제 후에 올라갈 2차 매몰과 분리가 잘 되기 위해서 석고 분리제를 덮호해 줍니다. 그리고 상암과 하암이 딱 결합이 되는지 확인한 후에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줍니다. 그래서 2차 매몰 후에 석고 분리제를 도포를 해주는데요. 2차 매몰에서는 최대한 기포가 없도록 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공치아와 치은 형성 부위에 기포가 잘 생기는데 그곳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도포를 하고 그리고 인공치아 교환면 부위까지 석고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다 넣어준 다음에 인공치아 교환면이 보이도록 손가락으로 닦아내서 노출을 시켜주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 과정에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3차 매몰은 경석고를 사용을 해줍니다. 그런데 왜 경석고를 사용을 해줄까요? 그 이유는 여기 인공치아 교환면이 보이시죠? 이 인공치아 교환면이 왜 노출되도록 하느냐 하면 최대한 인공치아 위치 변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환면이 노출되도록 한 다음에 석고보다 더 결합력이 좋고 단단한 경석고를 부어주는데요. 이때 경석고가 인공치아 위치를 최대한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3차 매몰에는 경석고를 사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3차 매몰 과정에서는요. 뚜껑을 덮는데 경석고를 넉넉하게 넣어준 후에 뚜껑을 덮고 경석고가 구멍으로 흘러나오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완벽히 결합이 될 수가 있는데요. 3단계 매몰이 끝나면 뚜껑 위로 빠져나온 경석고를 제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과정으로는 이전에 이제 클램프라는 곳에 장착을 시키는데 그 이유가 경화 도중에 경석고와 석고가 팽창을 할 수가 있어서 그것을 막아주는 클램프에 장착을 해줍니다. 그래서 다음 과정으로는 함 연화 후 분리와 왁스 세정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은 매몰한 석고가 경화가 되면은
플라스크를 열탕 속에서 몇 분 동안 담궈서 왁스가 연화되도록 해줍니다. 그 이유가 왁스가 연화되고 그 공간에 레진을 전입하기 위해서 일단 왁스를 없애주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크의 상함과 하함을 분리해서 이 왁스인 기초상 부분을 제거하고 나머지 왁스가 남을 수가 있는데요. 잔류 파라핀 왁스를 완전하게 끓는 물로 세정을 해줍니다. 네, 이제 다음 과정으로는 레진을 전입하기 전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고 냉각시켜줍니다. 그래서 이때 레진이 나중에 분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레진 분리제를 도포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레진 분리제를 절대 인공치에 바르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인공치와 레진은 결합되어야 하는데 분리제를 발라버리면 나중에 수정하는 과정이나 환자가 음식물을 씹는 과정에서 인공치가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인공치를 제외한 곳에 레진 분리제를 도포해줍니다. 그리고 냉각을 시켜주고 그 후에 수지를 계량 후 혼합하여 몰드에 수지를 전입해 줍니다. 이때 수지는 레진을 말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수지를 계량할 때 제조회사마다 만드는 매뉴얼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매뉴얼에 따라서 일정한 비율로 혼합을 하고 처음에 섞을 때는 약간 실처럼 늘어나는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는데 그 다음 단계를 거치면서 이제 병상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레진을 혼합 용기에 꺼내서 이제 이렇게 길게 만들어주고 몰드에 수지를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전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함과 함 사이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비닐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그 후에 상함과 함이 정확하게 조립이 됐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그 다음 단계로 프레스에 플라스크를 장착을 후에 3단계에 걸쳐서 시합을 해줍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점점 과정을 거쳐갈수록 더 힘을 강하게 주면서 과잉의 레진을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1단계를 해주고 과잉의 레진을 제거해준 다음에 3단계까지 걸쳐서 최종적으로 레진을 시합해주는 것입니다. 그 후에 클램프에 장착을 해서 중압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제 레진을 전입했을 때도 부피의 변화가 있고 중압하는 과정에서도 레진이 부피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클램프에 장착을 해주고 이제 레진을 온성기에 넣어서 온성시켜서 중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중압 과정이 끝난 후에는 견고한 의치상 레진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플라스크에서 분리를 해서 매몰제를 제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매몰제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모형이 파절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이 의치와 모형 사이에는 언더컷이 있기 때문에 의치를 살리느냐, 모형을 살리느냐, 둘 중에 하나는 파절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매물재와 모형은 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H가 손상되지 않도록 제거를 해주고, 모형과 매물재를 제거를 해주고, 교합기에 재부착 후에 선택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H 모형에서, 주 모형에서 분리 후 H를 다듬질을 해주는데요. 이 과정은 레진을 전입할 때 상함과 함 사이로 여분의 레진이 나왔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온 레진을 제거하고 기포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H에 다듬질하는 과정은 이 다듬질된 면이 점차 평활해질 수 있도록 거친 연마기구부터 부드러운 연마기구까지 사용해 줍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펀미스를 이용한 연마 과정입니다. 이제 이 연마 과정까지 끝났다면 수중에 이제 보관을 시켜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총이치가 잘 맞는지 환자가 장착을 하는 과정입니다. 잘 맞는지, 교합은 이상하지 않는지, 교합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확인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중요하고 마지막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과정들을 통해 총이치가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최종적인 총이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환자는 최소한 치과에 5번은 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과정마다 정확하게 만들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정확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오차는 최대한 줄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공사들이 하는 일은 끝났고, 치과 의사는 장착된 H를 이제 마지막으로 수정을 하고 H의 지속적 보존을 위해서 환자를 정기적으로 내원시켜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 대한 설명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